영화 음악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좀 다큐멘터리적이지 않죠. 영화 음악으로 적극적으로 관객들의 정서 무드를 만들어서 어떤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건 위험성도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그 스토리적이지 않는 그런 일상들의 편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우산 씌우기를 할까요? 마치 나레이션을 할 때 나레이션으로 이야기의 편린이나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고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는 것처럼 영화 음악도 그런 보완제 역할을 상당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과연 이 씬은 어떤 감정이지? 이런 판단이 되게 어려운 장면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필요하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아시죠? 이 감독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이 편집적으로 여러 씬을 동시에 교차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죽어가고 있고 여기서는 뭔가의 키를 찾고 있고 이런 거를 하나의 세 개의 이야기 단위를 같이 엮어서 교차 편집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 한 시퀀스로 봤을 때 통일성도 없을 뿐더러 단절되는 느낌이 있겠죠. 이럴 때 큰 우산을 씌워버리죠. BGM으로. 물론 그 싸우고 있는 씬과 또는 열쇠를 찾고 있는 씬과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씬에 각 씬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틀린데 이 전체적으로 씌우고 있는 우산은 좀 같은 성격. 그러니까 좀 비장한 느낌이 있다면 싸우고 있을 때 비장도가 되게 강할 거고요. 죽어가고 있을 때는 좀 처참하게 가라앉힌 느낌이 있다면 문제 키를 찾고 있다는 여기서는 약간 경쾌하게 같은 멜로디인데 불구하고 변주를 통해서 하나를 시퀀스를 묶어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 블랙홀을 지나서 그 책장씬 같은 데 있죠. 그때 그 감정은 우리가 관객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4차원의 세계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 세계가 지향하는 느낌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단지 행동, 연기 또는 말만 있다면 우리 관객들은 지금 절박하게 느껴야 될지 뭐 슬프게 느껴야 될지 뭐 잘 모른다는 거죠. 이때 관객들의 감정들을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게 그 BGM의 어떤 효과들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블랙홀의 느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블랙홀을 자연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이야기 안에서 녹여내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장애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열쇠로 해결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감정도 틀려지는데 그 감정이 모호하다고 할 때 이 BGM은 어떤 방향성, 경향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느껴주세요. 지금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뭔가 해결은 안 되는데 답답하다가 점점 해결책을 찾게 될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런 딜렉션이 영화 음악에 묻어서 나올 때 실질적으로 그 감정을 따라서 관객들이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영화 음악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현대 영화, 뭐 최근의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BGM이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그 예전에 게 뭐 한 30% 쓰였다면 지금은 5, 60%까지도 그 특히 뭐 이 스펙타클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화려한 이미지와 아울러서 음악들도 되게 화려하게 아예 신발 씬이 아니라 시퀀스를 묶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영화 음악의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만큼 갈 수 있을까? 물론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모호할 때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두고 우왕좌왕할 때 방향성을 깔아줄 수가 있다. 다만 그 경우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관용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에서는 0에서 10까지의 관용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저는 다큐멘터리는 0에서 5 또는 뭐 7 이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이 돼버린다면 사실은 변사라고 이야기하는 나레이션처럼 배경음악으로 전체를 자의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끌어가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용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80대, 90대 영화를 본다면 엔니오 모리코네를 대표되는 어떤 클래식하고 웅장한 또는 멜로디가 명료한 게 그 대세였다면 지금은 조금 좀 유출을 하다 할까요? 중성적인 그런 느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나드는 느낌인데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가 실컷 즐길 수 있는 멋진 음악을 창조하기보다도 이 씬의 정서를 조금 백업해 주는 정도, 그 이상 널뛰는 게 아니고요. 조금 백업해 줘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 멜로디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 장면이 기억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영화 음악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앰비언스나 그 씬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사운드들이 있겠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치각치각치각 한다면 이 멜로디를 조금 받으면서 리듬과 멜로디를 살짝 입혀줘서 이게 BGM인지 사운드인지 조금 모호할 정도로 경계점이 그렇게 알듯 모르듯 하면서 우리 정서를 1, 2, 0에서 10까지라면 1, 2 정도 백업을 한다. 이 정도를 전략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성 BGM이 약간의 대세긴 하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역량 있는 작곡가가 이 OST만 따로 이렇게 발매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그것만 따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주제곡을 빼고 나면 테마곡 빼고 나면 다른 곡들은 이게 그거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음악인지 사운드인지도 모호할 그런 중성적인 지점들을 조금 터치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컬러풀한 음악들을 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BGM을 만들 때는 먼저 내가 어떤 정서에 어떤 씬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가장 큐시트가 정확해야 될 지점인데 이거는 중간에는 이런 리듬도 필요하고요. 앞에서는 리딩 끌어가는 음악으로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이미 편집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점, 아웃점 중간에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큐시트를 제안해 줘야지 나중에 영화 음악이 따로 놀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방송 음악 같은 경우에서 뭐 폄하할 부분 아닌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재미없는 부분 또는 비어 있다고 이야기적으로 텅 비어서 좀 넘어가야 될 부분 이러한 것들을 이라든가 드라마를 극대화시키는 부분 이러한 것들로 좀 제한적으로 쓰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좀 중성적이면서 1, 2 정도를 정서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겠다 이런 식이라면 저는 좀 충분하게 많이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보다 관객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담담하게 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빨리 그 감독이 원하는 롤러코스터에 타서 어디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오는데 그때 갸웃갸웃하는 지점들이 많아질수록 집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의적이거나 좀 일방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가져가 주면 실제 효과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만 하더라도 목숨이란 영화를 가지고 사실은 BGM이 없이 모니터링 시사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한 적이 있는데 5점 만점에 평점 차가 1점 정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니터지를 받아 보니까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정보도 많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겠다. 그걸 체크까지 해서 여기서는 슬픈 건지 좀 따뜻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로까지 체크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걸 보고 생각보다 관객이 이 작품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 모른다면 제한된 이 시간 내에서 약간의 경량성을 가지지 못하면 모른 채로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반성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BGM을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쓰는 것, 이러한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변변찮은데 불구하고 제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하나의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뭔가를 다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BGM을 가장 많이 썼던 영화가 노무현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접근하는 게 푸티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이 영화에는 전반적으로 대단한 스사극, 스펙타클한 스사극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푸티지는 방송 3사가 합쳐서 돌아가면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4대로 기계적으로 단상에 있는 분, 관리하는 분, 그 전체 청중들, 그리고 풀샷, 이렇게 카메라가 똑같이 16부작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갖고, 사실은 각 경선마다 점층적으로 이야기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앵글로 똑같이 촬영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물론 편집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됐고요. 두 번째가 BGM이란 걸 여기 격에 맞게끔 끌어올리자 싶었는데요. 인천 경선에서 이렇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 있다면, 이때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얻은 정서가 있고 또 푸티지를 통해서 받은 정서가 있어요. 푸티지는 정말 담담했어요.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다행스럽게 6mm 카메라로 찍은 노사모 회원이 찍은 장면들 중에서 대단히 끝인데 불구하고 그런 감격적인 샷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벅차올라서 숨을 못 쉬어서 자기 계속 가슴을 때렸다. 뭐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벅차올랐다. 그럼 그 벅차오른 것들의 느낌을 어떻게 살릴 건가가 이 영화에서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해서, 아마 제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영화 음악적으로 비용을 많이 드신 분인데,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안 봤다시피 한 상황이었고요. 장영규 음악 감독이라고 최근에 뭐 범 내려온다 이거로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이기도 하죠. 이분은 뭐 곡성도 하고 부산행도 하고 했는데, 마침 저는 이분 음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국악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조예와 지금까지 국악단을 이끌어온 장점이 있고요. 동일하게 서양 음악에 대해서도 아주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갖고, 저는 노무현입니다를 만들 때 노 대통령의 정서가 조금 그런 우리 한국적인 것과 같이 어울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국악에서는 좀 둔탁한 타악기들,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고 싶은 거인 것 같고, 벅차고 폭발적인 그 감정을 대신하 참고할 만한 영화로 가져갔던 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였거든요. 이 영화는 거의 조금 뭐랄 비정상적일 만큼 그 엔드로핀이 많이 붙는 영화죠. 이걸 영화음악 감독님한테 가져갔을 때 감독님 진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영화 음악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고, 저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하고 계속 밀어붙였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녹음한 트랙을 보니 37개 트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거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듯이 나온 이 음악 듣고 참 좋았어요. 그게 특히 오디오가 좋은 극장에서 들었을 때 저만 즐길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관객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예, 악기들이 좀 따로따로 들릴 정도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화 음악 자체가 저는 사실은 영화 감독한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거의 같이 있거든요. 음악을 만드는 현장에 앉아서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보다 강도를 조금 더 이거 좀 낮춰 이것도 부드러웠으면 이런 걸 계속 감독은 들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니까 이런 느낌입니까 그 보정을 처음에 제가 큐시들 드리고 다음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가 아니고 그 주요 테마곡은 준비를 해오시는 편이죠. 하나 둘 셋 이런 걸 준비하고 자 씬 바이 씬으로 가자고 해갖고 갈 때는 거의 현장에서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작업을 하는 식이고 저는 끊임없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싱크로율이 높게 장면을 탁 나왔을 때 되게 찌릿한 느낌을 느끼죠. 편집할 때 이 장면이 이래야 된다고 느껴질 때 그 장면을 찾았을 때처럼 이 음악이 그대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영상과 매칭이 정확하게 됐을 때 뭐 전율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노문입니다는 특히 인터뷰 시퀀스 같은 경우에서 한 10분씩 가고 그러거든요. 이 10분짜리가 5개나 붙어 있는 셈이죠. 인터뷰만 쭉 달라붙어 있는데 그 인터뷰 시퀀스만큼은 BGM을 거의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단계에서 여기 안에서 마치 BGM이 없는데 BGM이 있는 것처럼 말들의 잔치가 뭐 재밌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노무현 은, 노무현 과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섹션에 맞춰갖고 그게 뭐 품성에 대한 설명이다 한다면 품성에 대한 내용만 앞부분에 다 모아보고 또는 이분의 뭐 이렇게 여정에 있다 이런 거친 여정을 거친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모아봤는데 논리적으로 맞는데 들었을 때 그 리듬이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BGM이 빠져 있는데 BGM처럼 느껴졌다 주고 싶다 했을 때 어떤 거는 4시간이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표정 하나로만 있다가 다음 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말은 긴 듯한데 툭 잘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BGM이 있다면 여기엔 BGM이 없는데 리듬이 있는 편집이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BGM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고 대단히 감정적이고 좀 직관적인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보통은 인터뷰를 하나로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그냥 문장으로 그대로 받았어도 이야기가 되게끔 논리적인 맥락이 필요한데 그 논리적인 맥락을 거의 제거해버리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리듬 이것만 집중을 해서 편집을 해보니까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느껴지는 쪽이 되지 않았나. 왜 이야기 드리냐면 BGM이란 것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근데 BGM을 어느 정도 살린다고 한다는 거는 BGM이 없는 곳조차도 BGM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BGM이 모든 여백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과 차 있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형성하는 것 같다는 거죠.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건축 책을 보다가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뭐 건축이란 게 내부에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얼만큼 어떻게 비울 건가라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답답한 건축이 된다는 표현을 봤었는데요. 그처럼 BGM이란 것들을 계획이 음악들을 메꿔낼 거 어떤 부족한 장면들을 채워내고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구도 안에서 BGM이 빠져 있어야 될 부분과 들어가야 될 부분 그 톤 안에서 적절하게 톤이 일관되게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노문입니다에서도 보면 가장 격정적인 장면은 인천 경선에서 대통령 당선까지가 있으면 이 온도로 보면 거의 10까지 가버렸죠. 1에서 10까지 갔는데 그 다음엔 당연히
무음입니다. 아무 음이 없이 석을 맞이하죠. 그 시간들은 관객들이 선택해야 할 감정 같거든요. 충격적으로 다가온 서거. 이 극단성은 간극을 최대치로 벌리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탁 음악이 막 오고 가다가 탁 멈춰버리면서 그냥 정지돼 버리는 그 무음으로 가고 가장 낮은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플래닝들이 감독 그리고 음악 감독과 함께 잘 짜여졌을 때 훨씬 더 극대화돼서 전달된다는 부분, 그걸 조금 고려하면 후반 작업을 뭔가 뒤치다꺼리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작업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머지 20을 100에서 80을 채웠고 20을 여기서 꼼꼼하게 메꾸겠다 하면 그 메꾼 정성 이런 게 관객들도 좀 느껴집니다. 실제 그 BGM 또 자막까지 포함해서도요. 이게 촘촘하게 잘 채운 밀도가 관객들도 은연중에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좀 버텨주는 것, 그리고 때론 공허하지만 이 마침표가 아름답게 방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